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내일이 24일이고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드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 원하시는 거 다 이루는 주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크리스마스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 증시가 많이 하락해서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야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락한 이유가 진짜로 어이가 없었는데요. 금요일이니까 빠르게 10분 내로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3분기 GDP가 발표가 되었는데 잠정치보다 데이터가 잘 나왔습니다. 그 말은 경제가 강하다, 호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개인 소비 지출은 2.3% 증가해 잠정치인 1.7% 증가해서 상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말은 경기 침체 걱정을 앞두고 있는데도 사람들의 소비는 예상보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주가가 이것 때문에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죠. 아마도 기름들 왜 떨어진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좋으니까 금리 더 올라갑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직도 나오는 걸 체크할 수 있고, 저 기릿이 분명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3개월 정도만 지나면은 나중에 똑같이 생각보다 GDP가 뭐 강하게 나왔다, 혹은 개인 소비 지출이 잘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는 경기 침체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말하며, 정확히 타이밍만 다르고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는데 증시는 올라갈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증시는 지 맘대로 움직인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이유를 그냥 지 혼자 찾은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증시 전망을 예측하기는, 하루하루 예측하기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혹시나 기분들 중에서도 나도 한번 선물 옵션 아니면은 뭐 레버리지 투자, 곧버스 이런 거에서 하루에 한 1%씩만 먹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랑 가위바위보를 10판 해가지고 그 중에 7번 이겼다고 야 나는 가위바위보로 먹고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증시의 방향을 하루하루 맞추는 게 최근 들어 잘 맞췄다고 앞으로도 잘 맞출 거라는 그러한 생각은 정말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러한 어이가 없는 이유 때문에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그 와중에 테슬라 조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연일 급락을 하고 있고 오늘 또 무려 9%나 급락했는데요. 왼쪽에 보시다시피 한때 거의 380달러, 그러니까 분할 후 가격으로 40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어느덧 125달러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락하면 100달러가 깨지고 4분의 1 토막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런데 어제는 급락폭이 좀 컸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테슬라가 일부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 할인폭을 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하면은 뭐 그렇게 차가 좀 안 팔리다 보니까 할인을 통해서 이제 좀 전략을 바꿨구나, 어쨌든 이러한 할인을 하니까 차가 더 잘 팔릴 거고 물론 이익은 줄겠지만 차량 판매 대수가 주니까 잘 방어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투자 심리가 너무나 안 좋아서인지 야 상황이 얼마나 나쁜 거야 라고 하면서 완전 주식을 갖다 던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테슬라는 할인한 이유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받으려면 20만 대 상한선까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이게 다 끝났고 전기차를 살려고 한 사람들이 1월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테슬라는 어차피 마침 차량도 잘 안 팔리고 그 다음에 조금 빨리 팔고 싶으니까 그 보조금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할인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나 전략을 잘 짰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주주분들의 반응은 매우 싸늘한 걸 체크할 수 있네요. 어쨌든 테슬라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테슬라 슬금슬금 살 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들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거는 이렇게 급락하는 기업이 갑자기 V자로 쭉 올라가기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보셨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LG생건이나 아니면 NC소프트, 카카오, 네이버 그런 친구들의 차트를 한번 보시고 떨어지는 칼날 잘못 잡으면 진짜 난리 나는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물론 테슬라 매우 좋은 주식이고 시간 지나면 당연히 오르지만 회복하는 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추가적 하락, 완전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조금은 긴 호흡으로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길이 또 테슬라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해서 기리분들이랑 같이 언제 살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 약속 하나 했다고 하는데요.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겠지만 향후 2년간 테슬라 주식을 안 팔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2달 전에도 비슷한 약속을 했다가 얼마 전에 또 판 적이 있던 양반이라서 믿음이 아예 없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어제 또 시간에서 3%나 반등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을지,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내후년까지 주식을 안 팔지 결국은 시간이 지나보고 까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머스크 입장에서도 테슬라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이제는 팔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이랑 지금이랑 파는 효율이 좀 많이 다르긴 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언젠가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테슬라 주식을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때가 또 저점 근처가 아닐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그나저나 그렇게 차가 안 팔립니까? 왼쪽에 보시면은 머스크뿐만 아니라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 주가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올해 내내 그냥 쭉쭉쭉 하락하고 있죠. 잠시 올라가면서 내년에 매우 빛난다 이런 전망이 있었지만 그 전망들 그냥 싸그리 다 틀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동차 어떤 흐름인가 봤더니 자동차 할부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면서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차량 매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통 차량 가격은 싼 게 2천, 그리고 비싼 거는 요즘 그랜저 풀업이 5천이 5천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현금으로 살 사람은 당연히 많지 않겠죠. 물론 아직까지 계약수는 빵빵하고 일부 SUV, 전기차는 아직도 1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하지만 그거는 허수일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말 그대로 받기 전에만 취소를 하면은 벌어놨던 10만원, 그러니까 계약금이죠. 그 돈도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차는 계약을 딱 했는데 한 1주 정도 지나니까 차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금리 때문에 못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내년 중반쯤 되면은 차량 재고가 쌓이는 차들이 나올 겁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렇게 잘 팔렸던 경차 대표 주자인 캐스퍼, 그 친구도 지금 재고차가 남아돈다고 하죠. 그리고 다른 차들도 하나 둘씩 일단 세단부터 시작하고 내년 가을 겨울쯤 되면은 SUV도 재고차가 쌓일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이러한 물량을 밀어내기 위해서 저금리 상품, 할인, 경품 등 여러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차량을 밀어낼 걸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혹시나 이제 차를 살려고 이제 한 1년 내에 사야겠다 라고 고민하신다면은 그때가 바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말을 반대로 하면은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나빠진다는 소리겠죠. 이벤트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싸게 판다는 소리이고 남겨먹는 게 많이 없다는 거니까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그리고 다른 완성차 업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의 실적이 조금은 흔들리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당연히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중국 리오프닝 속도가 빠르다. 중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리오프닝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PCR 검사를 중단했고 확진자 수를 확인하지 않으며 방역을 해제하고 노동자를 일터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리오프닝 시작이 되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미국보다 중국의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선진국 유럽, 미국은 침체 우려가 가득가득한데 신흥국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이 그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덕에 우리나라도 중국 관련주 중심으로 모멘텀이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대표적인 주식으로는 해운, 화장품, 여행, 면세점, 임플란트, 건설, 미용기기 이러한 섹터, 그리고 다른 섹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ETF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산타 랠리는 결국 없었는데 까치 랠리가 온다고 합니다. 별의별 단어가 다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산타는 없어도 까치는 있다. 유안타 증권에서 내년 초 증시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까치 랠리를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경기 침체 걱정이 존재하고 있어서 주가 흐름은 좋지 않지만 내후년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기에, 물론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소리야 지금 완전 난리라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알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모든 거는 다 돌고 돕니다. 최악이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조금만 실적이 반등해도 야 경기 침체 끝났다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당장 어제 나이키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죠. 만약 그런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증시 전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시발점이 될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반에 증시가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결국 주가는 실적을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유안타증권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까치랠리가 올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치킨 관련 소식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닭가슴살이 남아돌아요. 대표적인 치킨인 교촌치킨의 재고가 1년 전보다 4배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월드컵도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왼쪽에 보이는 닭가슴살 때문인데, 닭을 사오면서 같이 딸려오는 닭가슴살을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 그러니까 2020년 전에는
보면은 교촌 같은 경우에는 다리와 날개만 따로 사온 적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코로나 이후 외식 시장이 크게 줄어들면서 독일업체들이 남아도는 닭가슴살을 다른데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독일업체들이 치킨을 팔 때 치킨 업계들에게 이제는 다리랑 날개만 사가지 말고 이 닭가슴살도 같이 가져가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뭐 BBQ 아니면은 교촌 이런 친구들은 다리와 날개를 살려면은 결국은 이 닭가슴살도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 교촌시키면 뭐 먹죠?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본으로 먹는 윙봉을 먹죠. 그 안에는 당연하게도 닭가슴살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친구들은 순살을 팔 때도 닭가슴살, 순살 이런 걸 팔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닭가슴살을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교촌은 그걸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란 소리겠죠. 그래서 교촌치킨에 남아도는 닭가슴살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촌에 대한 소식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 교촌을 드시다가 혹은 다른 치킨을 드시다가 닭뼈가 검은색인 거 보신 적 있나요? 그거는 대표적인 냉동육 신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닭이 아니라 얼었다가 풀어졌던 닭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한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시끄럽자 공개적으로 교촌 치킨도 답변을 했는데, 공급이 부족하면은 일시적으로 IQF 개별 급속 냉동 치킨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트에도 이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참고로 IQF 치킨은 더 비싸다고 하며, 그러니까 절대 뭐 아끼려고 쓴 게 아니라 공급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썼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다른 치킨점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언론 플레이 해야 됩니다. BBQ와 BHC는 우리는 IQF 안 써요 이렇게 또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BBQ랑 BHC는 이렇게 안 쓰고 교촌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교촌은 윙봉 중심으로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급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다른 치킨은 상대적으로 교촌보다는 더 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여러분들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냉동육 과연 맛은 똑같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똑같은 돈 내고 시켰는데 냉동육 오면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일단 업계 평가는 당연히 엇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업계 관계자는 급속 냉동이든 일반 냉동이든 냉동인 건 전부 다 똑같다며, 냉동 제품은 조리하면 육즙이 다 빠져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선육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나 치킨을 딱 시켰는데 닭뼈가 검은색이다 그러면은 이건 냉동육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애플카는 온다. 애플카 얼마나 좋은 어떤 디자인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전세계 애플바들을 설레게 만들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와중에 KB증권은 LG 친구들이 애플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애플카는 언제 나오는가 봤더니 2026년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이는 블룸버그 보도를 참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스마트폰 이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기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애플카 26년에 나올 확률이 꽤나 높다는 소리겠죠. 그나저나 이걸 보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나왔던 대사죠. 자동차는 전자다 이렇게 말했던 진양철 회장의 말이 야 여기까지 봤나 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LG 친구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하는데, 하는 길이 근데 26년은 너무 먼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애플카를 만드는데 26년부터 오케이 지금부터 만듭니다 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그 전에 미리 공급망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부터 미리 애플카 부품 공급망 구성을 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서 LG그룹의 수혜 가능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혹시나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면 LG 친구들 그 중에서 어떤 친구가 수혜를 보일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준금리 더 오른다.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 그러니까 내년에도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움직이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부동산이 내년까지는 최소한 힘들겠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KT, LGU 플러스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5G용으로 KT와 LGU 플러스에게 주어졌던 28GHz 주파수의 할당이 최종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SK텔레콤은 할당 기간이 6개월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SK텔레콤은 내년까지 15,000개의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취소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흐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취소된 주파수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한번 공부를 해볼 거니까 추가 영상 시간 나시면은 주말에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도움 되실 거예요.
다음입니다. KT의 다시 매수 사인이 하나증권에서 KT에 대해서 매수 신호를 밝혔습니다. 올 초 KT 주가 흐름을 기가 막히게 맞췄던 곳이라서 기대가 생기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주봉인데 이렇게 갑자기 쭉 주가 올랐던 데 있죠. 이때 하나증권이 연초부터 무조건 사라고 했는데 진짜로 오른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증권에서 또다시 매수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사야 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고배당 때문이라고 하네요. 올해 배당금은 2,200원 정도로 예상이 되며, 이 배당을 받으면 주가는 배당락으로 빠르게 하락을 하겠지만 당장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27일까지 매수를 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배당을 받으면 배당락으로 주가 하락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클 수 있겠지만, 하지만 내년 배당은 2,400원으로 더 높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 수준은 또 회복할 거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차익 한 1% 2% 또한 배당 세후 한 4% 정도, 이 두 개를 합쳐서 내년 초반까지 5에서 6%이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년에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이 예상된다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KT의 주가 흐름 기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실내 마스크 완화 기준 4가지를 만들어서 이 중 2개가 충족되면은 중대본 논의를 거쳐서 시행 시기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 4가지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그리고 고위험군 면역 획득, 이 4가지라고 하는데요. 이 4가지 중에 2개만 만족해도 이제는 실내 마스크 완화를 한다는 소리겠죠.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가 되더라도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이러한 곳에서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서서히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급진적으로 빠르게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입니다. 세계 소식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 물가 상승률 84%, 진짜 대박이죠. 돈이 녹아내리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 되면은 그 가치가 500원으로 바뀌는 완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당연하겠죠. 최저임금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은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의 노동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55%나 오른다고 하니까 진짜 대박인 나라다 라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 기릿은 예전엔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나 아시는 분들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보면은 인플레가 심각한 나라들이 많은데, 그런데 못 사는 나라들이 원래 그런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는지, 한 10% 넘는 물가 상승률이 나왔었는지 혹시나 여러분들 아시면은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디플레 나라 일본 또 난리. 일본의 핵심 인플레가 3.7% 올랐다고 하며, 이는 1981년 이후 42년 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달 남았죠. 12월에는 4% 돌파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일본도 지금 상황이 완전 메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올 여름쯤에 일본에 백엔샵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몇십 년을 버텼지만 올해 인플레는 더 이상 못 버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도 이틀 전에 긴축을 시작했죠. 그것 때문에 증시가 완전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하루짜리로 끝나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우리를 가장 괴롭힌 단어는 인플레이션, 이 단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도 리세션, 경기 침체 확률이 꽤나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